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세요? 시, 그림, 음악,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천재인데 작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미스테리하죠? 바로 조선시대에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수수께끼 같은 천재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바로 최수성입니다. 당대 최고의 재능을 가졌지만 스스로 권력에서 멀어지는 길을 택했던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요? 명예로운 출세길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삶, 그 갈림길에 섰던 한 뛰어난 예술가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럼 먼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성은 1487년에 아주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의 엄친아였던 거죠. 어릴 때부터 워낙 특출나서 신동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인생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1487년에 태어나서 1521년에 그러니까 만 34세의 생을 마감했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1519년 그가 만 32살이었을 때입니다. 이때 벌어진 딱 하나의 사건이 이 천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조광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를 포함해서 뜻을 함께하던 수많은 개혁파학자들이 하루아침에 처형당하거나 머나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 아주 끔찍한 정치 숙청이었죠. 이 참혹한 현실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최수성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깨끗하게 관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시끄러운 세상은 등지고 조용히 예술과 음악을 즐기면서 만족하는 삶, 이게 바로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보통 배짱으로는 하기 힘든 결정인데 여기서 그의 남다른 지혜와 진실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세상과 거리를 둔 그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는 스스로 택한 삶을 아주 멋지게 꾸려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 시를 짓고 검은고를 뜯고 그림을 그렸죠. 문장, 서해, 그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수학까지 잘했대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그를 절세의 기재, 그러니까 시대를 통틀어 다시 없을 천재라고 불렸던 겁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소욕지족의 삶을 제대로 실천한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심지어 원숭이랑 친구가 돼서 편지 심부름을 시키고 뭐까지 갈게 했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본인의 호를 원숭이 정자라는 뜻의 원정으로 지을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정말 권력 다툼으로 시끄러운 세상 대신에 자연 속에서 순수함을 찾았던 그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등졌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날카롭게 세상의 위험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광조를 비롯한 친구들 모임에 불쑥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낡은 배를 탔는데 회오리 바람을 만나서 하마터면 빠져 죽을 뻔했다. 그리곤 그냥 술 한 잔 들이키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버렸다고 해요. 친구들은 다들 어리둥절했겠죠. 그런데 조광조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닥쳐올 운명에 대한 정말 소름 끼치는 경고였죠. 여기서 낡은 배는 바로 자신들, 개혁파 학자들을 뜻했고 회오리 바람은 그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정치적 숙청, 바로 기묘사화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예언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그의 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관직에 있던 자신의 숙부에게 찾아가서 권력의 실세였던 남곤이라는 인물을 멀리하고 어서 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가족을 아끼는 그의 정직함과 이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족을 위했던 그의 정직하고 진실된 행동이 역설적이게도 그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수성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던 바로 그 대신 남곤이 이 일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숙부에게 했던 충고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역모 혐의로 엮어버린 겁니다. 최수성이 조광조파의 배후이고 관리들을 사직시켜 나라를 흔들려 한다는 식으로요. 완전히 거짓이었죠. 결국
1521년 최수성은 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의 나이 불과 만 34살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정직하며 가족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그는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가 처형되던 날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마치 하늘도 그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죽음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은 너무나 짧게 끝나버렸고 그의 수많은 작품들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국경을 넘어 인정받았습니다. 일본 사신이 그의 그림 한 점과 귀한 복음을 맞바꾸자고 제안할 정도였고, 명나라 사신은 그의 작품을 보고 이건 천하의 보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의 억울한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사후에 조선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결국 최수성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혼란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진실을 추구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과연 권력과 명성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최수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과 지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이 아닐까 하고 답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네요.